사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네. 그건 별로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죠. 네. 그냥 그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선거인데 네.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가 보여준 이른바 중도 소구 전략이 당내에서는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대선 본선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일부 먹혀 들어간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 4월 4일 날 이제 파면이 된 이후에 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 아는 분 중에 뭐 정치권의 고관여층은 전혀 아닌데 네. 사업하는 분인데 그날 저녁에 뭐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막 걱정을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는데 그거 맞아?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걱정인 거야. 공산화 될까 봐요? 그래서 아니 형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근데 공산화 되면 저부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니까 진짜 예. 그렇게 믿는 뭐 그게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도려내기는 어렵지만 예. 일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진짜로 그렇게 믿더라고. 난 예. 전화 받고 저도 황당했는데 예. 예. 그래서 결국엔 이런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해 네. 주느냐. 결국에 그게 문제다.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유력한 후보고 국힘의 후보가 누가 되든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일부 계층을 어떻게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고 약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적인 감정, 그러니까 적대감이라든지 비호감들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가 이제 한 50여일 남은 대선의 가장 큰 주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제안할 게 있고 이제 일부는 말씀드렸고 네. 후보한테 일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저 걱정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예, 이걸로 일단 거의 70, 80%가 결정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말 이재명 대표는 실용 외교. 예, 그리고 친미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네. 규모가 있는 당의 정치인 중에 친미 아닌 사람 없어요. 저도 친미예요. 예, 근데 아마 미국에서는 우리 운동권 출신들을 반미라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저희 땐 반미 운동이 없기도 했지만 그때 반미를 주당하던 친구들도 다 친미예요. 원래는 그 유명한 일화 오연호 반미 기자가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저의 사랑하는 오연호 진짜 훌륭한 후배가 네. 반미 운동의 선봉이었고 반미 기자였는데 미국 가가지고 1년인가 있었죠. 네. 갔다 와서 완전 돌아섰잖아요. 네. 정말 뼛속까지 네. 미국은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 중산층의 단단함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수준 그리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보고 완전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정리가 됐을 텐데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완전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미국은 또 좀 달라져서 네. 그때의 이제 오연호 선배가 갔다 왔을 때 미국하고 지금 좀 다르졌는데 저는 그 얘기를 최근에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운동권들 북한 갔다 온 운동권들이 있잖아요. 북한 갔다 온 운동권들이 뭐 성공해서 막 사업도 하시고 막 뭐 출판사도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딱 가서 며칠 있어 보니까 야 못 살겠다. 그 사람 다 후배예요. 다 알아요. 네. 말치 후배. 말지 기자. 야 북한에서 못 살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나라는 대통령이 어느 날 120% 관세를 다른 나라에 먹이고 갑자기 우리는 25%였다 10%로 3개월 유예되고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게 민주주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1300 그거는 군데에서 그렇고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네. 그 중산층의 단단함이나 그 중산층의 사고 패턴은 민주주의의 선봉국가 맞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1997년 대선 전에 사실은 김대중 후보를 빨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DJP 연합을 통해서 네. 완전히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하나 있어주면 그냥 뭐 이건 탄탄대로다. 네. 근데 정말 엉뚱한 걱정을 과거에 DJ를 빨갱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뭐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세나 뭐 캠페인 과정에서 해소될 거라고 아니, 생각을 사람으로도 하고요. 해소해야 돼요. 예, 뭐 예. 그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지금 바로 네, 나가셔야 네. 돼요. 빨리 하고 갈게요. 요거 하나만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매번 넣기로 하는 순간에 이거는 유승민 배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1차 컷오프부터 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유승민 나가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거의 뭐 본인 탈당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 의해서 밀어내기 한 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경선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예. 깔끔함의 의미는 무슨 뭐 윤석열을 출당시키네 마네 이런 말을 초반에 할 사람 배제하겠다. 이런 배제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깔끔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윤과 함께. 예, 저는 그 유승민 대표도 나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정치적 자산이잖아요. 지금 코페르니쿠스적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게 국힘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이 그래도 있어야죠. 국힘에 남아 있어야 당이 그나마 뭐랄까 좀 저질화가 안 되는데 네. 자꾸 내모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번 대선 끝나면 탈당 러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새로운 조합이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